김병신입니다. 이런 걸 교육의 효과라고 합니다. 오늘 향기 노트는 47번째고 동부도서관에서는 제가 3번째입니다. 3번째.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모다. 저 네모 안에 들어갈 단어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한 아이가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쿵쾅 그리고 부서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일어나서 이 창문으로 창호지 문틈으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아버지가 술을 먹고 들어와가지고 살림살이 부수고 엄마한테 막 소리 지르고 내 인생이 니 때문에 잘못된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애가 무서워가지고 혼자 이제 두렵고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걸 떨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 제풀에 지쳐가지고요. 제풀에 지쳐가지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맨발로 나가버렸어요. 그때 눈이 왔었거든요. 맨발로 이렇게 눈길을 막 걸어나가니까 아이가 보고 있자니까 무섭기도 무섭지만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술 취한 아버지가 눈길에 맨발로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아버지 뒤를 몰래 이렇게 따라가 봤어요. 몰래 따라갔어요. 어디로 가는가 걱정이 돼서 따라갔더니 한 막걸리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이제 놀고 있는데 그 아이는 밖에서 이제 추운데 벌벌 떨면서 그냥 문 앞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술 먹다가 노래하다가 갑자기 아버지 노래 소리가 다시 멈추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왜냐하면 갑자기 따라오던 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술 먹다가. 그래서 걱정이 돼서 이제 밖을 내다봤죠. 밖을 내다봤더니 이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걸은 발자국. 이상하다. 분명히 우리 애가 따라오고 있었는데 이상하다 하고 들번거리다가 다시 이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문 옆에 서 떨고 있는 아이를 본 겁니다. 근데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아이가 아버지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따라온 거예요. 들킬까? 몰래 따라온다고. 이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울컥하면서 눈물이 났겠죠. 아이를 붙잡고 울면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 자식에게 뭐라고요? 비틀거리는 내 걸음을 따라오게 하다니.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다시는 아이 보는 데서 소리도 안 지르고 욕도 안 하고 비틀거리지도 않고 길 먹고 취한 모습도 보이지 않고 그렇게 완전히 바뀐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제목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를 아이 손잡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네모다. 자, 이 네모 안에 들어갈 단어가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보이라고 하셨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거울입니다. 보고 따라한다는 거죠. 이 아버지한테 거울은 뭐예요? 아이가 거울이었던 겁니다. 내가 비틀거리면서 눈길을 걸어보니까 그 아이가 똑같이 비틀거리는 발자국을 비틀거리면서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이 아버지한테는 거울이었던 거죠. 부모 자식 간에만 그런 게 아니죠.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친구가 나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이 친구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 수가 있죠. 제가 경기도 교육연수원에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교감생님 여러분 숫자만큼 모아놓고 강의를 했어요. 경기도에 있는 그 중학교 교감생님 한 40여 분 됐는데 강의 중에 교감생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광사님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결혼을 잘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결혼을 잘 못한 것 같죠?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남자 여자 교감생님이. 근데 여자 교감생님이 30명이 넘고 남자 교감생님은 10분도 안 됐어요. 근데 그 남자 교감생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정말 난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 대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남편이 다리를 이렇게 절른 말이 남편이 아내가 있었는데 직업은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밖을 나가면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병신 어디가? 병신아 밥 먹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은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아내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리가 절른발인데도 불구하고 늘 자기 밥 챙겨주고 뭐 빨래해주고 이렇게 챙겨주니까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충격을 먹어서 살고 있었어요. 마실을 나간다고 그러죠. 마실을 나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병신 건 어디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충격을 먹고, 내가 잘못했구나. 동네 사람들이 뭡니까? 이 아줌마의 거울이었던 겁니다. 자기가 남편 대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충격을 먹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너무 후회스럽고 부끄러워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동네로 이사를 간 다음에 남편을 이렇게 부르시겠어요. 교수님 식사하세요. 교수님 어디 가세요? 이렇게 이제 깍듯이 모시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마시러 나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사모님 어디 가세요? 사모님 반갑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감생님 보고 제가 대답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여자 교감생님들만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속 시원하다는 듯이. 그러니까 이제 역시 그 교감생님들도 서로에게 뭐예요? 거울이 거죠. 다른 걸 보면.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 혼자 사는 것 같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뭡니까? 나의 거울이고 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뭡니까? 거울인 겁니다. 거울을 하나 더 들고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죠? 그렇다면 어떤 거울이 훌륭한 거울입니까? 거울은 어떤 거울이 훌륭한 거울일까요? 거울도 거울을 나누잖아요. 그죠? 자, 어떤 거울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거울이기 때문에 어떤 거울이 돼야 될까요? 말이죠. 그냥 거울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어떤 거울이 좋은 거울이에요? 그렇습니다. 깨끗하고 잘 보이고. 이걸 조금 무식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때묻지 않고 왜곡되지 않은 거울. 뚱뚱한 데 보면 날씬해 보이는 거울. 이런 거울 좋은 거울이 아니죠. 날씬한 데 뚱뚱해 보이는 거울. 스트레스를 주죠. 좋은 거울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왜곡시키지 않고 보여주는 거울이 좋은 거울이고 아무리 거울이 좋아도 때가 껴있으면 거울을 볼 수가 없죠. 구름에 끼면 태양을 못 보듯이. 그래서 거울은 반드시 때가 없고 왜곡되지 않아야 훌륭한 거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한 아이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얘기 드렸죠. 제 말씀 들으시면서 이런 왜곡된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 참 나쁜 놈이네. 애 아빠 그러면 안 되지. 신랑이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뭡니까? 사실은 편견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 엄마가 정말로 아버지 인생을 망칠 정도로 나쁜 짓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일방적인 얘기를 들으면 그 아버지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때묻지 않았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아이가 아버지 길을 왜 따라왔겠어요? 불안하고 공부스러운데도 무서운데도 몰래 숨어서 왜 따라왔을까요? 걱정이 돼서 따라왔죠. 걱정을 왜 됐을까요? 순수하니까. 어디 나가 죽어보라 이런 말 들었으면 안 따라왔겠지. 그냥 아빠니까 따라간 거예요. 순수하지 않습니까? 엄마를 좀 괴롭히지만 나한테는 아빠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아버지를 바꿔올 수 있었던 겁니다. 훌륭한 거울이었던 거죠.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가 엄마한테 어떻게 하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왜곡되지 않게 나를 낳아주신 분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얘가 때가 묻어가지고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 아버지는 영원히 바뀌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뭐다? 거울입니다. 거울은 어떻게 해야 된다? 때묻지 않고 왜곡되지 않은 거울이어야 합니다. 47번째 행위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